반갑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아침 시황을 좀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이미 뭐 뉴스나 기타 등등 이슈로 접근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해졌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76, 나스닥이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래에 없었던 일이죠. S&P 500도 마이너스 2% 급락을 했고요.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하락 포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시점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린란드 관련해서 무역 분쟁 이슈, 또 군사적 충돌 우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셀 아메리카, 자, 미국을 팔아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도 그 채권을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게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을 피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트리거가 작용이 돼가지고 그 시점을 통해서 주가가 본격적인 하락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어떤 그 불안한 요소를 해치우고 나서 재빠른 반등을 또 보여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지 돼요. 근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전략은 뭐냐? 자, 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는 수익이 난 종목을 먼저 챙겨서 현금화 시켜두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좀 세우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은 미국 증시 쪽에서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러한 전략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만큼 벌어놨는데 조정이 나오면 뺏기는 거 아니냐. 조정이 나와서 떨어지게 되면 뭐 그때 싸게 사서 다시 올리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벌어놓은 건 지켜보자. 이런 식의 전략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가는 게 맞아요. 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주요 종목들을 좀 매도를 좀 하기는 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오늘 오전 프리마켓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장중에 이제 상황을 보고요. 정리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미국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유럽은 물론 이제 전날 떨어진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유럽은 마지막에 살짝 올려주는 모습이죠. 네, 요런 상황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보다 앞서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확실하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유럽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나온 거라 오늘은 유럽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얘네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은 일단 어떤 칼바람이 불 것인지, 단기적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는 또 관세 위협, 트럼프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급락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2% 정도면 급락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부담스럽죠. 마감까지 계속 밀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EU가 붙어서 위협적인 어떤 관세의 충돌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사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긴장감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제가 분석해드리기에는 둘이 서로 치고받고 할 때 거기서 떨어지는 반사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중국 대화는 좀 다르다. 이런 식의 느낌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반사 이익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르면서 또 특별하게도 이제 딱 그 해당이 되는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개별주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가 되는 거니까 이 내용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에 반대하며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2월 1일입니다. 시간 얼마 없어요. 네. 이때부터 10%,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금, ACI도, EU는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니까 서로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ACI가 나오게 되면 미국 기업들은 유럽에서 퇴출당해요.
그렇게 되면은 네, 기술주고 나발이고 뭐고 간에 그냥 아주 박살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매우 강력하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었을 경우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였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어차피 미국의 승리로 끝나겠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유럽하고 붙게 됐을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글쎄요. 유럽하고 붙게 되면 이거는 네, 서로 간에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네, 상당한 부담 요소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던 트럼프가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며 관세를 또 위협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분위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인간적으로다가 이 정도면 많이 했다 아이가 그죠?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지들이 뭐 그냥 뭐만 했다면 다 관세니까 이거 받아주는데도 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죠. 해결은 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가던 시장에 확 물을 끼얹어 버리게 되면 시장 자체의 어떤 그 상승 탄력이 죽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가 조정이 좀 진행될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유럽을 향해서 왜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몰고 가느냐며 진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들이 만든 거죠. 왜 그렇게 니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희망을 좀 걸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럽이 만약에 숙이고 들어간 느낌이 나온다 그러면 이 자식들 그거 봐라 관세는 못 이기지 그러면서 또 지랄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미친놈이다. 니들이 뭐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아마 단기간에 해소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어쨌든 관세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린란드 문제도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관세를 무기화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야 뭐 안 해준다고 관세 지난번에 먹혔으니까 이번에 먹히겠지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 근데 당해주는데도 한도가 있지 열받네 못하겠어 어떻게 죽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극한을 몰고 가면 미국도 미친 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술주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4% 넘게 떨어졌고요.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메타는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좀 덜 떨어졌네요. 1.68이고요. TSMC, 브로드컴은 5%대 하락, ASML 뭐 등등등등 2%대 하락, 인텔은 올랐네요. 3.4%. 또 신기한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의 성격이 부각되면서 에너지 음료 이쪽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비주들이나 방어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일단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이라면은 우리도 뭐 완전히 방향을 갈아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하루 이틀의 움직임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만한 가장 강력한 내용은 연속성을 띠느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느냐 그 다음에 이런 매도의 양상이 좀 더 급속도로 나타나느냐 이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 요소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기술주 급락은 뭐 당연한 거지만 일본 쪽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금 가격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약간은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AI나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게서는 차익 매도의 압박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위주로 먼저 챙겨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익이 많이 나왔어? 그럼 좀 챙기고 들어가자. 이렇게 보시는 게 일단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현금을 지켜놓는 것이 변동성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종목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조정을 만나게 되면 대응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일시적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종목이 몇 개 없으면은 그냥 몇 개만 쳐내고 이제 상황 보고 대응하면 되는데, 종목이 많은 상황이라면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팔아야 될지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네, 항상 리스크가 있을 땐 종목을 많이 늘리지 않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 정도고요.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이제 좀 궁금해질 수 있어요. 요즘에는 스치기만 해도 급등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로봇주들이 아주 엄청난 상승인데, 지금 저는 두산 로보틱스까지는 어제 그 넥스트레이드, 네, 애프터마켓에서 절반 정도까지는 팔았어요. 나머지 로봇주들은 일단 그냥 놔뒀는데, 로봇은 워낙 테마가 강해가지고 개별주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뭐 흐름은 일단 네, 반등 포인트로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봐야죠. 시장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네, 흐름을 이렇게 거슬러서 네, 지들 혼자 개별주 쪽으로 상승할 것인지는 봐야 돼요. 이게 대형주들이 빠진다고 해서 또 다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이게 계속 빠질 것인지 아니면 유지가 될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단계 많이 올라온 종목들, 로봇주들은 등치가 작아서 애프터마켓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만 일단은 네, 절반 정도 팔아서 상황을 좀 지켜보자 라는 쪽으로 전략이 좀 들어간 거고, 뭐 현대차라든지 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전략 매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기가비스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쪽 종목들 좀 가지고 있던 것들도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팔았고요. 일단 애프터마켓에서 매도가 안 되신 분들은 네, 장 전에 나오는 프리마켓에서 대응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지금 애프터마켓은 미국장이 시작하기 전이었고, 지금 프리마켓은 또 오늘 장중의 포인트는 네, 미국장이 시작한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일단 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한 5%까지 네, 이 애프터마켓에서 밀렸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포지션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런 내용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현대 무벡스, 티로보틱스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일단 요거는 개별주적 연구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이 조금 불안을 해도 야, 우리는 개별주야, 우리는 로봇이야 그러면서 주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수익도 많이 나온 상태라서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니까 뭐 하한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데는 뭐 특별히 부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100% 이상 구간에서는 원금을 또 축소시키는 네, 그런 공짜 종목 전략들을 많이 취해놨기 때문에 뭐 흐름이 한 방에 죽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여유 있게 좀 두고 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일단 네, 로봇 관련한 부분에서의 업황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오는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것인지, 또 얘네들은 강하게 탄력을 받아서 이 지지 포인트가 좀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먼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로봇 같은 경우나 또는 개별주적인 테마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황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좀 보시고, 일단 대형주 쪽에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상승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매도를 하면서 현금화 시켜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주와 이 대형주의 움직임들이 조금 다르게 형성될 것 같다고 판단되니까 증시가 내려갈 때는 일단 뭐야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매도로 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개별주적인 성격을 띈 종목군들은 오히려 방어주와 함께 뭉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내려가는 장에서도 이렇게 방어가 되거나 자금이 이동하는 형태의 모습을 잘 체크하시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건 네, 오늘은 좀 흔들릴 것 같긴 한데 로봇주들도 잘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로봇주들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작이라 볼 수도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보면서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굳이 종목들 이야기를 안 해드려도 로봇은 대충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뚝뚝 떨어지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한 5% 정도씩 빠졌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4.5% 내렸네요. 장중에는 한 5% 넘게 빠졌었던 것 같은데, 자, 애프터마켓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4.5% 내린 상황에서 네, 거래를 마쳤고, 하이닉스도 4.4%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미국장이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장이 지금, 시작을 해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최소 5%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주가를 받아서 다시 올려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재수 없으면, 네, 그냥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5%, 6%, 7%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정도 빠지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은 한 3% 정도 뚝 떨어져 시작하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투로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공포심에 의한, 네, 매도가 나오고 연쇄 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투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급등폭이 컸던 곳에 대한 차익 실현 부담에 더해서 그린란드를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감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오늘은 방산주 관련한 움직임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방어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방산주예요.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가 되겠죠. 얘네는 전통적인 방어주니까요. 그 다음에 보험주, 어제부터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주 쪽으로 움직이는 애들, 아까 전에 로봇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로봇은 사실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개별주, 전혀 생뚱맞은 거, 자기만의 특별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개별주라고 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다 두들겨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략은 이렇게 세웁니다. 자, 밑바닥에서 있거나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 또 아직 수익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큰 타격 없어요. 지들이 뭐 올라간 게 없는데 떨어져 봤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격이 커진 상태에서 차익 매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수익을 50% 먹었든 100% 먹었든지 간에 단기적 상승을 크게 보인 종목들은 한 번에 빠지는 폭이 마이너스 한 20%에서 30% 정도까지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많이 먹은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위쪽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한 20, 30% 손실이 나오는 거고, 밑에서 들고 올라간 사람들은 100% 수익이 한 60%대까지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 이후에 반등을 또 연결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익률이 조금 아깝기 때문에 먼저 챙겨놓고 이 이후의 상황을 다시 보자라고 가셔도 되겠죠. 현금이 있다라면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돈이 없지 종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종목 다시 못 사면 어떡해? 괜찮아요. 삼성전자 다시 못 살 일은 없잖아요. 현대차 다시 못 살 일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왔을 때 챙겨 놓으시면 이 이후에 또 다시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매수할 수도 있게 되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얘네들 말고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너무 거기에 네, 매달려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네, 적당하게 변동성이 나올 때는 체크하면서 챙겨주면서 그렇게 가신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일단 현금 확보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여의치 않으면은 일단 뭐 싹 다 팔아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그게 싹 다 팔기에는 조금 아까운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좀 일단 상황 보고요. 오늘 하루만 가지고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오늘은 얻어맞겠지만, 오늘 얻어맞고 나서 내일 바로 반등 나오면요,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고 이제 장기화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장을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좀 더 냉정한 분석이 가능하실 걸 생각합니다. 시황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는 좀 잘 들어주시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계속 체크하면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일단 네, 내려서 시작하는데 밑에서 받아줄 것인지 아닌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미국이 또 협상 여지를 살짝 흘렸기 때문에 기대감이 나오면 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시장 보면서 천천히 한 번씩 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도 네, 힘내셔야 되겠죠?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좋은 흐름들, 또 좋은 대응들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